징역형밖에 선고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아서 특히 더 군인에게 필요한 군필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상관 모욕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욕죄라고 하는 거는요, 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이 모욕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죄는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지만 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사실 모욕죄가 일반 형법에서는 그렇게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다릅니다. 이 상관모욕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는 달리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에는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여러 사람 앞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관 모욕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중요한 게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 모욕죄가 성립을 하면 징역형밖에 선고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아서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잘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친고죄도 아니어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로 상관 모욕으로 입건해서 조사까지 하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제가 이 변론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생각보다 이 상관 모욕죄 사건을 많이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군 생활은 보통 합숙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나라님도 없으면 욕하는데 이 생활관에서 용사들끼리 편하게 중대장 뭐 욕 많이 하고 행정보호관 욕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상관을 모욕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웬만하면 이런 일들이 묻히는데 이제 생활관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선임이나 후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마음의 편이나 이런 데 써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이런 경우에 상관 모욕죄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런 상관 모욕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에 특히 용사의 어머님들이 굉장히 어머니 아버님들이 억울해하세요. 뭐 이게 큰 죄냐, 이게 이렇게 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만큼 큰 죄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또 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관을 그렇게 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선처만 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이 밝혀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군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여군들을 상대로 여군 상관을 약간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모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가 지금 상관모욕죄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이 한 행동이 과연 모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잘 상담받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혼잣말로 예컨대 그랬다든지 한 경우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얘기해서 말한 게 아니라 혼잣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만 잘 변론을 하면 사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예컨대 뭐 손가락 욕을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신고를 했지만 그 손가락 욕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잘 입증을 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모욕적인 행위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자서 했다든지 아니면 단 둘이 있는 장소에 했다든지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모욕죄 사건은 전후 사정을 잘 살피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빨리 상관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처했던 사건 중에는 여군 상관을 약간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동기들 사이에서 그 동기가 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은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좀 애매하긴 했지만 변론 전략상 빨리 인정을 하고 그 상관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를 받자라는 방법으로 이제 변론 전략을 정했고요. 그것이 잘 돼서 기소가 되지 않고 잘 처리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요. 물론 그 어떤 상관을 욕하는
친구들 옆에서, 동기들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동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상관모욕죄로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심지어는 재판까지 갔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 상관과 합의를 이르진 못했어요. 하지만 공탁을 하고 이것은 자기가 진지하게 먼저 상관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동기들의 그 모욕행위에 그냥 동조만 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변론을 잘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군 형사 관련해서 변론을 하면서 상관모욕죄가 참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소한 실수인데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하시는 분들 정말 이 상관을, 물론 누구든지 욕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상관을 욕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로 법적인 수사 절차나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군인에게 도움 주는 군필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